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제가 컨텐츠를 2개 정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도 생기네요. 다만 제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AI 부업이 수익화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부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도 수익이지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어떤 능력에 있어서 좀 잠재된 능력을 좀 끄집어내고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저의 노하우를 좀 알리고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프라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제가 브랜드 커넥트를 연동을 해서 블로그에 수익을 좀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뭔가 제품에 있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좀 얻고 제품을 좀 비교하거나 그 구매 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뭔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정말 부업으로서 이제 수익화가 돼서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먼저 이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컨텐츠에 리뷰하는 제프 블로그에 첫 글을 게시했죠. 그리고 첫 글을 작성하는 어떤 전체적인 그런 과정도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게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사실 제가 업데이트가 늦어졌죠. 제가 이거를 이제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AI 쪽에선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분야에선 전문가라서 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업로드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준비가 됐을 때 보여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다림에 있어서 좀 지치시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글이었어요. 물론 좀 썸네일도 제가 뭐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이렇게 테스트로 보여드린 건데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AI 스팀 울트라 물걸레 로봇 청소기였고, 이렇게 쭉 제가 적어 내려갔죠. 네, 그리고 여기 링크가 있고 링크를 타고 가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5%의 수익을,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게 4월 28일 날 시작이 됐죠. 그러면 이 4월 28일부터 제가 여기 보시면 4월 28일부터 보이시죠? 4월 28일 그날도 제가 5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또 5개를 올렸고요. 4월 30일에도 계속해서 5개씩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올렸고 또 5개씩 올리고 5월 2일에도 5개 쭉쭉쭉 계속 올렸어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이 테스트를 위해서 쉬지 않고 5개씩 딱 올렸습니다. 네. 그 뒤에 물론 한 달 반에서 2달 뒤부터는 제가 이제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못 올릴 때도 있고 뭐 3개 올릴 때도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되면 노출이 노출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개씩 꾸준하게 올릴 경우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브랜드 커넥트죠. 여기 판매 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4월 28일 설정했죠. 5월 31일 거의 한 달이죠. 딱 한 달 동안에 조회를 해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202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상 수익 10만 원이 넘어요. 보시면 클릭률도 높을 때도 있고, 이 클릭률 대비 예상 수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클릭은 많지만 실제로 이게 제품 구매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때 정말 아쉽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 클릭수 14회인데 예상 수익이 0인데요. 여기 클릭수 4회인데 예상 수익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판매된 것들 이렇게 다양하고요. 이게 운빨도 있다. 소위 말해서 제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일주 이상 하나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일주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짜리가 팔려서 몇십만 원 수익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했는데도 안 돼? 이거는 뭐야,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좀 인내도 필요하고요. 계속 꾸준하게 올리는 그런 어떤 부업, 말 그대로 부업, 이게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끈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4월 28일부터 5월 30일이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제가 어떻게 했냐, 5월 지나서 6월 제가 30일까지라고 해볼게요. 6월 30일 여기서 다시 체크해야 되겠네. 4월 28일 여기서부터 할게요. 4월 28일 똑같고요. 6월 30일까지 제가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조회 789만 원입니다. 판매 금액이. 예상 수익이 거의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 40만 원 수익은 번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기서 이거를 막 정말 디테일하게 판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 솔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리고 6월 30일까지 봤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나요. 하루 5개씩 하면요. 뭐 3개씩 하든 5개씩 하든 10개 이상이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책 부분을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10개 이상이 되면은 뭐 조금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10개 이상이 되면은 좀 대량으로 올리는 거에 속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정책적으로 정보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저는 5개씩 올렸고요. 그것도 양질의 컨텐츠 리뷰 작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리뷰 글을 그냥 뭐 자동화로 해서 올린 거 아니고요. 제가 AI
AI를 활용했지만 어느 정도 그 검수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씩 다 읽어보는 거죠. 혹시 잘못된 정보는 없을까. 예,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 AI 부업으로 수익화를 빠르게 하는 것도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목적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보는 목적은 캐릭터나 어떤 페르소나를 AI로 설정을 해놓고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정말 제가 하나의 부캐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리뷰 글도 작성하지만 추후에는 이제 네이버 클립이라든지 이 영상 컨텐츠까지 확장해서 뭔가 수익을 이끄는 방법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공유해드리고 뭐 외부 강의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첫 컨텐츠에서 그 리뷰하는 제프라는 블로그를 만들고 첫 번째 게시물을 올리는 것까지 컨텐츠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세 번째 컨텐츠예요. 그리고 2달 동안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789만 원이라는 수익을 냈고요. 이거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 뭐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지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수익은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또한 제가 정말 솔직하잖아요. 사실 요즘 일주 이상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5개씩 꾸준하게 올리는데 물론 한번 거릴 때도 있고 해요. 제가 좀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시즌을 타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제 생각인데 기획전이 요즘 너무 많아요. 삼성 뭐 감사제라고 해서 그 기획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세일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많이 브랜드 커넥트에 관심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일 수도 있죠. 노출수가 더 적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클릭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수는 있어요. 네, 이게 확실히 노출은 돼요. 근데 다만 좀 운이 안 좋게도 구매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기가 너무 많은 뭐 에어컨과 뭐 제습기와 이런 것들을 많이 다양한 분들이 계속해서 브랜드 커넥트에 연동해서 올리시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런 경쟁에서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브랜드 커넥트의 블로그를 주구장창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걸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이 페르소나, 이 제프라는 페르소나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브랜드 커넥트 하지만 수익 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그걸 거예요. 네, 우선 이 화면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어요. 제가 정말 빠르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 좀 답을 드리기 제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든 뭐 제가 찾아서 연구해서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흡족해 하시지 않아도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댓글을 못 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답을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대신에 컨텐츠를 좀 더 빠르게 올리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를 공개를 안 하셨다고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물론 제 마스터 프롬프트가 있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디테일하게 짜여진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건 추후에 이제 뭐 멤버십이 됐든 강의를 하든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마스터 프롬프트는 제 강의를 듣거나 제가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모두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사실 그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쓰는 것 자체가 사실 득도 있지만 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품의 정보도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렌드가 변해요. 리뷰 작성을 했을 때 내가 이번 글은 이렇게 써봤는데 이 방식은 노출도 잘 되고 구매 전환이 잘 되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프롬프트를 한번 바꿔서 써볼까? 이렇게 응용을 해갈 수 있는 이 워크플로우, 말 그대로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AI 브로그로서도 이 브랜드 커넥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티스토리가 돼서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나중에 클립을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를 또 구매 전환을 위한 어떤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만드시든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좀 뻔한 얘기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뭐 말 그대로 고기를 주고 이거 드세요라고 하는 거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으시겠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제 유튜브에 어떤 좀 차별성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을 좀 10가지로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직접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이것도 완벽한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근차근 작성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일단 컨텐츠 또 만들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설계하면 된다. 10가지 포인트, 설계 원칙은 제가 정리한 거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후기 포스팅 프롬프트 이렇게 설계하면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10가지 설계 원칙 먼저 보여드릴게요. 캐릭터 고정, 입력 재료 정의, 지어내기 금지, 협찬 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뼈대 설계해야 됩니다. 섹션별로 여러분들이 리뷰를 작성할 때 어떤 섹션, 어떤 항목으로 하나하나 설계를 할지 중요하고요. 제목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목이 정말 8알이라고 봐도 뭐 과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CTA 규칙, 그리고 말투 디테일, 이게 페르소나에 있어서 반복 방지, 마지막에 출력 형식 지정인데요.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페르소나 고정입니다. 누가 말하는 글인지 정해야 어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별, 나이, 가족관계, 말투,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톤은 친근한지 전문성을 갖췄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정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AI한테 이 캐릭터 절대 바꾸지 말라고 못 박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별, 나이, 예를 들면 30대 중반 여성이다. 두 아이 엄마야. 아이가 몇 명인지, 내가 남편인지, 그 와이프인지, 아니면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인지, 뭐 제프가 여우인 것처럼. 그리고 말투는 존댓말인지 뭐뭐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고양이 캐릭터는 뭐뭐 한양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투도 정할 수 있고요. 톤은 난 친근하면 한 70, 전문성은 30 가질래. 이런 식으로 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퍼센티지를 정해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 육아템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 노트북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고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GPT나 클로드를 통해서 리뷰를 작성하는 프롬프트를 하나씩 설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마스터 프롬프트를. 그 마스터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법을 아셔야 나중에 기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프롬프트의 주인이 되고요. 그 프롬프트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든 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자책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것이다라는 거를 직접 만드는 그 과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입력 재료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AI가 지어내지 않게 하려면요, 진짜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리뷰 캡처, 가격 정보, 뭐 제품 링크처럼 실제 자료를 입력값으로 요구하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리뷰 캡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상품의 리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입력 재료로 이제 넣으셔도 되고요. 가격 정보는 여러분들 뭐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제품 링크 통해서 가면은 그 가격 정보 같은 거 다 볼 수 있고 할인가라든지 쿠폰가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 재료로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절대 추정 금지. 말 그대로 가격을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품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CTA로 그 제품 링크를 삽입을 해야지 그걸 통해서 이제 수수료를 얻는 거잖아요. 만약에 구매가 된다면. 그래서 브랜드 커넥트 링크 발급을 받으시고요. 제품 링크도 이제 재료로서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지어내지 마. 이거 중요합니다. 이 프롬프트에 꼭 명시를 해야 돼요. 이 지어내면 안 된다.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확인 안 되는 정보는 정보 없음으로 두거나 물어봐라 같은 규칙을 안 넣으면요, AI가 그럴싸하게 없는 얘기를 지어내기도 해요. 잘 아시겠지만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필히 클로드나 GPT를 사용하실 때 지어내선 안 되고 팩트 기반으로 작성해 주라고 꼭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해야 되는 규칙 중요합니다. 이 제품은 독일 기술력으로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규칙이 없을 때 근거 없는 스펙이라든지 없는 수상 이력이라든지 가짜 사용 경험을 그럴싸하게 채워넣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규칙을 넣으면은 이제 정보 없음 이 부분은 찾기 어려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뭐 제품이면은 이런 부분은 찾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추측은 추측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뭐 팩트가 아니어도. 그래서 지어내서 그걸 확정적으로 이건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찬 제휴고지 필수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저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꼭 제목 밑에 헤더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책적으로 이제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누락 시에는 법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예외 없이 항상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번. 글의 뼈대짝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저만의 방식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노하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데서나 공개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공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후기 글에 보통 들어가는 흐름을 순서대로 정해두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여기 있습니다. 마스터 프롬프트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AI에게 자, 이런 뼈대로 내가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 너가 리뷰 작성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뼈대 첫 번째, 공감형 도입부, 고민하고 발견하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뭔가 고민을 하고 근데 제가 이런 점을 발견했어요. 이런 식으로 서사를 만들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전문적으로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네,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긴 해요. 자, 경쟁 제품 비교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대 뭐 애플 아이폰처럼 좀 클리셰하긴 하지만 뭐 LG 뭐 휘센이랑 뭐 삼성의 어떤 제품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경쟁 제품들을 AI를 통해서 다양한 출처에서 가지고 와서 그 정보들을 표형식으로 이제 비교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 배송 경험도 리뷰라든지 여러 가지 출처에서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이라든지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팩트 기반으로 분석해 달라고 하면 나올 수 있고요. 실제 후기 반응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장점도 나올 거고 불만도 나올 거예요. 리뷰에는. 리뷰를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리뷰를 여러분들이 입력 재료로 넣으라 그랬잖아요. 이 리뷰를 분석해서 장점과 불만 사항들, 단점을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AI를 통해서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강점 3가지 이상, 단점 3가지 이상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죠.
보기 쉽게 사용자가. 그리고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뭐 아기가 있는 뭐 어떤 가정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평소에 뭐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 뭐 그게 건기식이든 아니면은 뭐 가전 제품이든 이런 분들한테 추천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타깃을 명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Q&A, FAQ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평소에 자주 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은 상세페이라든지 리뷰에서도 이제 분석을 하고 충분히 이제 AI가 정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팩트 기반으로. 그리고 핵심 요약 이래이래해서 이런 제품들은 이런 제품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핵심 요약표는 제가 마지막에 꼭 넣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는 해시태그 넣어야 돼요. 해시태그도 이제 키워드에 맞게 이 제품의 키워드 SEO 그러니까 노출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좀 짜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만들어 줍니다. 이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제목 전략이요. SEO 키워드형은 이제 말 그대로 제품 이름 을 앞에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모델명이 있다면은 목적형 구매자들이 모델명을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노트북이라든지 가전제품 쪽은요. 그래서 이 모델명이라든지 제품명을 기반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값으로 저는 많이 지정해 두고요. 호기심형 이것도 목적형 구매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제습기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청소가 싫던 제가 매일 걸레질을 하는 이유 이런 건 조금 감성적이긴 한데 뭐 노출이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호기심형이라든지 스펙 분석형 뭐 흡입력이 어느 정도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충전을 오래 안 해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구매 전환에서 구매 결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펙 분석형으로 정말 이거는 특징이야. 이거는 정말 강점이야라고 하는 거를 맨 앞에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비교형 A사 B사 이것도 잘 먹힐 수 있습니다. LG와 삼성을 비교하듯이 경쟁사들을 비교하면서 직접 써보고 제가 이런 쪽으로 골랐는데요. 아니면 이 부분이 좋은데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가성비형 10만 원대 이 구성이면 정말 최고입니다라는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요. AI한테 유형별로 뽑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사실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프롬프트 만들어진 거 받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여러분들에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해놓고 너무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여러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알려드리는 거니까. 광고 냄새는 반복해서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CTA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표현에 있어서 너무 광고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밑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5번씩 넣으면 이건 너무 광고성이니까 보려고 해도 보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여기서 최저가로 샀어요. 하지만 판매 금액은 매번 가격은 매번 바뀔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꼭 보세요라고 하든지 옵션 구성은 상세 페이지가 제일 정확해요 하면서 아래 링크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한 2회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내용이 좀 길어지면 한 3회 정도 넣습니다. 근데 가끔씩 AI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위에 링크 제품 링크를 바로 달았는데 다음 섹션 다음 단계에 또 바로 달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위치를 조정해야 돼요. 바로 안 나오게. 안 그러면 너무 광고처럼 보이니까요. 자, 말도 디테일입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페르소나랑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30대 여성이다, 주부다라고 했을 때 그 말투가 특유의 말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초반에 설정하는 거 중요하고요. 제프 같은 경우는 그냥 친절하게 하는데 했어요, 하더라고요도 있고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자신감 있고 전문적인 느낌이라면은 했어요, 뭐뭐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금 친근한 느낌이니까 캐릭터에 잘 어울리겠죠. 그런데 금지해야 될 것들은 제가 조금 정해놔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필히 AI 프롬프트에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딱딱한 거, 뭐뭐 하는 바이다, 약간 논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전 안 하고요. 과장된 거 이거 진짜 최고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거밖에 없다, 미쳤습니다, 개 미쳤습니다 이런 것들 안 쓰는 게 좋죠. 뭐 개 미쳤다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좋고요. AI스러운 표현 있죠. 뭐 결론적으로 뭐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딱딱하거나 AI스러운 것들은 좀 배제시켜 달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 방지. 같은 표현이 계속 이어지면요 AI스러워요. 뭐 좋았어요, 편했어요. 근데 또 뒤에 편했어요. 그런데 또 뒤에 그런데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는 반복하지 말도록 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두시고요. 제가 예전에 쓴 글들은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프롬프트를 고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프롬프트, 완벽한 프롬프트는 없어요. 프롬프트 제가 버전 지금 한 7 이상 계속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너무 프롬프트가 길고 그러니까 리뷰를 너무 길게 써주는 프롬프트니까 토큰도 많이 달고요. 그래 크레딧이죠. 이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좀 요약 버전도 만들 때도 있고요. 오히려 디테일한 게 좋을 땐 디테일 버전을 써요. 그래서 프롬프트도 여러 갈래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 외부 강의에서는 저는 이제 컨설팅 해주거나 할 때는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제품별로 프롬프트를 나눠서 좀 이제 제공하거나 이제 하는 법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추후에 뭐 지금은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강의를 바로 열 건 아닌데 추후엔 1대1이라든지 뭐 컨설팅 쪽 이쪽 강의도 그렇고 차근차근 정말 좀 전문적인 내용으로 강의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정말 제 노하우들은 공개를 하고 정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갈고 닦은 프롬프트라든지 인사이트 있는 저만 알고 있는 어떤 노하우는 따로 이제 외부 강의를 통해서나 컨설팅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력 형식 같은 경우는 이게 마크다운 지정이라는 게 뭐냐면 클로드의 이제 MD 파일인데요. 이제 마크다운 파일로 지정을 해 놓으면은 이제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이제 정확도라든지 그러니까 클로드에서 특히
마크다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딩 같은 거죠. 그래서 표는 표 형식으로, 강조하는 거는 이제 강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특수한 어떤 용어라든지 어떤 부호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AI 프롬프트를 만들 때 큰 제목, 헤더라든지 부제목, 그리고 섹션별 제목 이런 것들은 크기도 조절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요약하는 거, 최종 요약, 이제 특징들 요약하는 거, 제품 특징 요약은 표로 구성해 달라고 하고, 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출력 형식 같은 경우는 지정을 잘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리뷰 글을 작성했을 때 그대로 복사 붙이기 했을 때 네이버에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약, 그러니까 핵심 내용 요약한 거고요. 발행 전에 최종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페르소나 말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가, 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격 스펙이 전부 실제 입력 자료 기반인가, 실제 입력 자료, 말 그대로 팩트 기반의 내용인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스펙이라든지 가격 마음대로 그냥 확정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쓰면은 법적으로도 리스크가 있어요. 10개 섹션 제가 알려드린 거 순서대로 들어갔는지 보셔야 되고요. CTA, 그러니까 제품 링크도 그렇고 이제 광고성 문구가 2회 이하인가, 그러니까 3회 정도까지 괜찮아요. 서로 다른 문구인가, 문구가 똑같은 걸로 반복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가끔씩 제가 반복할 때가 있긴 해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광고처럼 보이면 아무래도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광고성이라고 생각해서 클릭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같은 어미가 연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는가, 같은 어떤 비슷한 문장 아니면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AI스럽겠죠. 그리고 협찬, 제휴, 고지가 헤더 바로 아래에 있는가,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 없음 자리가 남아있지 않는가, 이거는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가 안 된 것들은 정보 없음으로 차라리 솔직하게 두는 게 낫고요. 단점이라든지 장점이 2-3개 정도 요약되는 게 좋고요. 단점 같은 경우를 굳이 여러분들이 숨길 필요 없어요. 장단점을 비교하는 게 오히려 장점이 더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더 솔직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지 표현, 과장 단어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표, 헤더 등 출력 형식이 지정대로 나왔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TA는 뭐냐면요, 콜 투 액션이라고 해서요, 한국어로는 행동 유도 문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 이런 게 너무 광고스럽잖아요. 차라리 아래를 보시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표현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문구에 대해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정말 엑기스 정말 그 핵심들만 제가 요약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설계하면요 계속 재사용될 수 있고, 다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 페르소나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게 자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프롬프트를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AI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은 차차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셨던 부분,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인 프롬프트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체크리스트 10가지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제 노하우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상 제프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